서울의 주요 핵심 지역마저 집값의 고점을 찍고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냥 돌아선 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전 지역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기 세력이 투기를 주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우위 시장으로 바뀐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서울 부동산 거래 중에, 아파트 거래 중에 특히 강남 4구는 매수자들 중에 72.7%가 갭 투자였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50% 정도가 갭 투자였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집보로 한번 가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가격을 조정해 줄 테니까 계약을 합시다 라는 집주인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집주인들이 내 집값은 안 내려갔어 라고 하면서 버티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그 입장을 바꾸고 시장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부동산 중개소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불패다라는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 지금이 가장 싸다 라고 하면서 매수를 막 부추기고 분양을 부추기던 것에서 이제는 깎아주겠다라고 돌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매수 대기자들이 어떤 태도인지 아십니까? 안 삽니다,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줄다리기의 힘의 균형이 23년 4, 4분기에 매수자 쪽으로 힘의 균형이 옮겨갔습니다. 특히 대출의 양이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속이 정말 타들어가는 입장인데요. 거래는 계속 침체되면서 매물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때 경쟁적으로 집값을 올리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매물이 쌓이는 것을 보고 옆집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내놓아야 빨리 팔리니까 매도든 전세든 그렇게 또 하락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 집도 이전에 계약했던 것보다 좀 더 싸게 전세를 줬습니다. 서울의 모든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제 집이라고 안 내려가겠습니까? 서울 핵심지라고 불리는 강남을 비롯해서 강동구, 마포구 하락거래가 정말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엄청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끌했던 분들이 이제 금리도 버티기가 어렵고요. 또 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얼른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가 표용호TV에서 영끌의 문제는 과도한 대출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영끌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금리를 받쳐준다면 문제가 있는 영끌은 아니다. 왜? 본인들 돈만 까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소득이 금리를 받쳐주지 못하면 그런 영끌들은 본인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빚까지 지기 때문에 과도한 영끌이 집값을 더 끌어내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아파트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레프라고 하는 아파트, 마포의 대장 아파트가 있는데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단지의 경우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8월에는 13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두 달 뒤 10월 달에는 13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두 달 만에 7,500만 원 하락한 금액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두 달 만에 7,50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마레프가 왜 마포의 대장 아파트냐면 여기는 총 3,885세대인데요. 마포에서는 보기 드문 대단지 아파트인데다가 광화문의 일자리, 또 여의도의 일자리, 마포의 일자리를 1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입지이고요. 단지 바로 이 양쪽 옆으로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장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이 아파트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마포대로에서 보면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내 도로나 엘리베이터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닥 불편함은 없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총 5,678세대의 초대단지 아파트인 잠실 엘스도 매매가가 아주 주춤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23년 8월에 2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11월 얼마 전입니다. 2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2천만 원이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겁니다. 지난 23년 여름을 기점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사라지고 계속 가격이 하락된 것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락장에서만 볼 수 있는 계약금 포기 사례도 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1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계약금 손해를 보고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바로 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L세 전용 59제곱미터는 한 18억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L세 아파트 중에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는 5,678세대 중에 4,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평수이기 때문에 거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더 잘 되는 편이라서 가격의 추이를 살피는 데는 데이터로서 쓸만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자면 잠실 L세 아파트는 흠잡을 데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죠.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앞에 신천중학교도 있고요. 전철은 아파트 단지랑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앞마당입니다. 어거지로 이제 흠을 하나 잡자면 단지가 너무 커서 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흠입니다. 뭐 농담입니다만. 자, 그리고 집값 하락과 상승을 얘기할 때 늘 입에 오르내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라는 곳인데 여기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23년 9월에 1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11월에는 1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5천만 원 넘게 내렸죠. 더 큰 폭으로 하락 거래가 된 것은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인데요. 23년 9월, 올해 9월입니다. 13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 12월 2일, 며칠 전입니다. 11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3개월 만에 여기도 2억 원 정도 내려간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23년 초에 아파트가 반등이 나올 때 급하게 달려들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집값이 대세 상승일 때는 먼저 사는 사람이 가장 싸게 사는 것일 수 있지만요. 하락할 때는 먼저 사는 사람이 가장 비싸게 산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세 하락 구간입니다. 대세 하락기가 왔기 때문에 총알을 준비를 잘하면 대략적으로 한 20년 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전에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때는 23년 초처럼 반등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표영호TV를 거의 뭐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위험 요소를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이 위험 요소를 가장 빨리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채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부자라는 분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우나를 갔는데 한 70 정도 되신 어르신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탕으로 들어가는 중이고 이분은 탕에서 나오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다 알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저를 탁 보시더니 표 선생 우리 맞죠?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좀 아는 분인데 부동산 알짜 부자세요. 그런데 저보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동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막 붙잡고 물어봅니다. 아니 얼마까지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점쟁이도 아닌데 알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좀 하락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주 그 예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많이 존중해 주는데 저한테 꼬박꼬박 선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어르신께서요. 제가 대답을 잘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감각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강남부자라는 분들입니다. 주상복합의 대명사 타워팰리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타워팰리스마저 지금 하락 거래가 시작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64제곱미터가 지난 11월에 4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죠. 그런데 지난 12월 2일에 4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6억 원 정도 내린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한 달 만에 6억이 내려간 거예요. 물론 뭐 자금이 급하신 분이 얼른 팔아서 이 집값이 내려갔을 수도 있겠지만 뭐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도 지금 매물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베일리의 경우도요. 이래저래 눈치를 보다가 급하신 분들이 하락 매물들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조합원분들의 경우는 직장인분들이 좀 많습니다. 반포 지역의 아파트 값이 정말 크게 뛰었습니다. 평생 직장 다니면서 벌 수 없는 만큼 뛰었죠. 그래서 다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언제 40억을 벌 수 있나? 이거 팔고 대략 한 20억 원대 강남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현금 20억을 손에 쥐고 노후를 보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슬슬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요. 원베일리를 소유하고 있는 지인들이 한 30명이 넘습니다. 제 주변에.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한답시고 이 얘기를 다 저에게 해줍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주범들 말고 본의 아니게 상승을 부추긴 것은 영끌들이었고 또 반대로
하락을 부추기게 되는 것도 영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에서조차 가계비제 위험성을 알리고 있죠. 그런 시그널은 쉽게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계빚이 한계치를 넘고 있다,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이 하향 안정화로 가야지 또 갑자기 무너지면 그야말로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무너지면요, 중서민층은 아직 집 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을 해도 중서민층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집값은 서서히 좀 더 길게 하향 안정화로 가야 한다가 표용호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서운해 하실 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서운해도 제가 현실을 엉터리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준비 안 된 분들은 집을 못 삽니다. 표용호TV 구독자 여러분, 저 때문에 집을 안 사고 기다리셔서 이익을 보셨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21년 최고점에 22년에 폭락할 때 사서 빚을 그나마 덜 내고 사서 좋았다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건요, 제 덕분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믿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어느새 40만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40만이 넘었더군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24년엔 더욱더 진실한 소식과 냉철한 분석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용호TV 구독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표용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용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